탭스 배점은 당연하게도 청해와 독해에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어휘와 문법의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보다 청해와 독해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이 더 점수에 유리합니다. 물론 본인이 고득점을 공부하신다면 이를 다 챙겨야겠지만 저처럼 단기간에 어느 정도 중간 레벨의 점수를 목표하시는 분들께는 저와 같은 학습 전략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턴 공부를 하면서 탭스 공부도 병행하려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할 시간이 많았다면 좀 더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2-3시간이라도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컨설탭스 덕분에 제 목표 점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컨설탭스 장학생 이로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영상을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원에서는 어학 성적을 요구하고 그 중에서도 탭스 점수만을 요구를 하는 대학원이 있어서 이렇게 탭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을 수능 영어 그리고 스피킹 테스트인 오픽 이렇게 두 가지만 응시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오픽에서도 꽤나 높은 등급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탭스를 준비할 때는 저 스스로만의 공부법을 맹신하고 관련한 정보를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는 단순히 단어 많이 외우고 문제 많이 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일한 방식으로 한 달 정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무작정 부딪히기식의 공부를 한 달 정도 진행했었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놀랍게도 점수의 변화를 하나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가 공부법을 깨달았냐 라고 여쭤보시면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인 1-2월 동안 빠르게 승부를 봐서 학교 중에는 학교 공부만 집중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인강 사이트나 혹은 시중에 있는 학원 알아봤는데요. 컨설탭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 컨설탭스는 탭스만 전문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홈페이지에 저와 같은 수강생들의 생생한 후기가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운영하는 유튜브를 들어갔을 때 이미 단기간의 전략적인 계획이 다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컨설탭스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리고 강의 수강을 마친 후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공부법이라면 기존에는 단순하게 해석하고 푼다, 아는 단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푼다 라는 2차원적인 접근 방식에서 탭스가 이렇게 문제를 낼 거니까 나는 이런 식의 문장을 조립해야 하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서 가장 적절한 정답을 골라내야겠다 라는 방식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컨설탭스에서는 탭스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어떤 유형을 출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속임수를 내는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은 어떤 식으로 문장을 조립해야 하고 어떤 식의 유기적인 논리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가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저의 공부법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탭스의 장점은 그 주 교재 탭스의 정석이 있는데요. 탭스의 정석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한 훈련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연습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따로 녹화해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면서 저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독해 영역 수강을 마치고 난 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틀렸던 독해 영역의 문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인포 유형에 취약하다는 점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포 유형에 대한 공부만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포 유형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맞추는 문제 개수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 부족이 늘 문제였는데요.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었다가는 이렇게 문제 많이 푼 횟수만 늘어날 것 같아서 저만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분석해 봤을 때 중간에 어떤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긴장을 한 탓에 날려버리는 게 문제였는데요. 독해를 풀면서도 청해를 풀듯이 키워드들을 한 글자씩 밑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런 사고를 방지하였고, 그렇게 했을 때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전에서 평소보다 2-3문제 정도 더 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해 영역인데요. 사실 저는 청해 영역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영어에 이렇게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들리지 않는 것을 해결하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잘 안 들리나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음이 많은 경우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부분은 컨설탭스에서 빈출 연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학습하여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세 번째로는 단순히 빠른 경우였는데요. 컨설탭스에서는 빈출 단어를 꼭 발음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발음을 들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빠른 문제의 경우는 컨설 탭스에서는 지문을 배속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거는 느리게 들으면서 그리고 다시 원래 속도대로 들으면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독해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력이 청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고 1회를 교재와 함께 훈련하면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87점을 목표로 하면서 어휘와 문법이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자랑은 아니지만 늘 풀면 소위 말해 반타작도 못 맞추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시중에 별도의 책을 사서 문법 공부를 따로 해야 하나, 단어를 더 많이 외워야 하나, 이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 저는 1대1 컨설팅을 진행했는데요. 컨설팅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다행히도 탭스의 배점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고마운 시스템인데요. 탭스 배점은 당연하게도 청해와 독해에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어휘와 문법의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보다 청해와 독해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이 더 점수에 유리합니다. 물론 본인이 고득점을 공부하신다면 이를 다 챙겨야겠지만 저처럼 단기간에 어느 정도 중간 레벨의 점수를 목표하시는 분들께는 저와 같은 학습 전략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휘와 문법을 아예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요. 어휘 같은 경우는 가볍게 컨설탭스에 제공하는 빈출 단어만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빈출 단어만 외우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별도의 문법책을 사서 문제를 푼다거나 한다기보다는 문장을 해석할 때 필요한 문법만을 공부하면서 최소한의 문법 문제를 맞추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의 목표 점수를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옛날보다 조금 더 나아진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약간 나쁜 마음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컨설탭스에서 제공하는 탭스의 정석뿐만 아니라 서울대 공식 탭스 기출문제집이라는 문제집을 사서 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기출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근데 탭스의 정석은 왜 이렇게 어렵지? 꼭 이렇게 어렵게 해야 하나? 라는 안일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어려운 것도 해보자 라는 마음에 공부는 끝까지 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큰 빛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제 시험날이었던 3월 12일은 컨셉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듯이 아주 고난이도 시험으로 유명했던 날입니다. 저 또한 그날 시험장에 가서 난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물론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탭스의 정석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그래도 당황은 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탭스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험이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겠지만 저처럼 운이 안 좋다면 어려운 시험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공부하시는 거 어렵게 공부를 해서 쉽게 나왔다면 운이 좋고 어렵게 나왔다면 공부한 보람이 있게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월 12일 시험을 응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허탈감이 들었었는데요. 아주 어려웠던 시험 난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큰일 났다, 다음 시험 또 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집에 와서 바로 다음 시험 접수를 해놨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만 어려웠던 건 아니지 않을까, 탭스에는 상대 평가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어쩌면 목표 점수는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간 긴장 반 설렘 반 마음에 시험 점수 공개 당일날 시험 점수 열어봤는데요. 다행히도 목표 점수보다 20점이나 높은 점수를 취득하게 되어서 정말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점수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 컨설탭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 대전에 있는 한 국가정보출연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병행했는데요. 인턴 공부를 하면서 탭스 공부도 병행하려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할 시간이 많았다면 좀 더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2-3시간이라도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컨설탭스 덕분에 제 목표 점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탭스 공부를 진행하고 목표 점수를 달성하며 느낀 것은 누구나 컨설탭스가 제공하는 강의 자료, 커리큘럼과 그리고 마음가짐만 있다면 충분히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시는 점수 취득해 가셨으면 좋겠고, 얼른 영어 졸업해서 다른 공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